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진짜 재미난 주제 기여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기여분은 상당히 재미난 주제이고요. 기여분이 뭐냐? 아니, 이거 피상속인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어머니 있고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 딸이 이게 불효자야. 그래가지고 안 와, 집에. 해외에만 있고. 근데 이제 옆에 엄마가 뭐 병수발도 다 하고 돈 벌어다 생활비도 주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 재산이 있으면 누굴 더 많이 줘야 되겠어요? 아니, 이거를 그냥 법정 상속분으로 3대 2대 2 이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더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여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이 기여분이 0%부터 100%까지 있어요. 판례가. 그럼 100% 뭐예요? 아빠 재산 전부 다 엄마 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유리분 침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거든요. 그 금액만큼은 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가 안 돼요. 그럼 유류분 침해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재산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인데 기여분은 미리 빼놓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엄마한테 싹 다 줘도 된다. 기여분으로. 그 다음에 기여분을 하나도 인정 못 해준다까지 아주 다채로운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재밌습니다. 자, 일단 민법 1008조의 2 기여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이제 엄마, 그 아들, 딸이 있겠죠.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 그죠? 뭐 생활 유지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뻔한 거, 뭐 당연히 자식이 효도하고 뭐 와이프가 뭐 생활 뭐 유지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당연한 거는 안 쳐줍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이 특별해야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뭐 투자를 했다거나, 또 종잣돈을 댔다거나, 그죠?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일단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재산분할 심판 청구에서. 자,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 엄마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기여한 부분을 일단 먼저 줘. 그리고 그걸 빼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상속인들끼리 나눠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의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그 자의 상속분을 정한다. 좀 이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어떻게 돼 있냐.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서 기여의 시기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액,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정한다. 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를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사전에 준 거 빼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총 통틀어서 기여분을 다 줄 수는 있으나 그걸 넘어갈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4항입니다. 자, 이 청구는 협의 분할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심판 청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할할 건지, 분할 심판 청구 소송할 때 기여분을 결정하거든요.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개념적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특별히 부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수익하고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상속 재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여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여분이면 이걸 빼놓고 이거는 일단 엄마 먼저 주고 나머지 가지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갈라가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수익은 뭐예요? 특별수익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특별수익은 혹이 더 나 있는 걸로 할게요. 자, 이 재산이 있는데 이렇게 재산이 있죠. 근데 이게 특별수익이야. 특별수익. 이거를 특별수익을 포함한 걸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대의 개념인 거죠. 특별수익은 미리 받았다는 개념이고 기여분은 따로 챙겨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식인데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쉬워요.
자, 요거를 지우고 케이스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 아빠하고 엄마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녀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한자로 써봤네요. 자, 아빠가 9억을 남겼어. 그런데 엄마가 기여분이 2억이 인정됐어요. 2억의 기여가 됐어.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9억에서 2억을 빼버린다 했죠. 그러면은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7억이죠. 이 7억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3억, 2억, 2억을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엄마는 기여분으로 이미 2억 받았죠. 그리고 상속분으로 3억 받아요. 그러니까 합계 엄마는 얼마다? 5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빠가 9억을 남겼지만 엄마는 5억, 아들, 딸은 각 2억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2억 기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셋이서 모여가지고 엄마 2억 줄 거야? 그래 엄마 고생하니까 2억 주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이걸 누가 결정한다? 판사가 결정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게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는데 가정법원이 정하는 방식은 보세요. 이거를 100%라고 보면 기여분은 0원에서 9억까지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적으로 아빠 재산 다 가져가야 된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00% 기여분을 인정한 케이스. 그러니까 9억 다 엄마가 가져가고 너하고 자녀들은 다 0원으로 처리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뭐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되는 특별수익은 뭐예요? 미리 주는 거죠. 이렇게 생전에 야, 너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은 뭐 이제 돈을 잘 못 버는 직업이니까 아빠가 미리 2억을 줄게. 이거를 사전에 증여해서 이거를 우리는 특별수익으로 받죠. 그래서 얘가 미리 2억 받았으니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어떤 것도 못 받는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비상속인의 생전, 아빠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참작해 가지고 형평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준 걸로 보는 것이냐. 그런데 이거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한테 2억을 돌아가시고 나서 모여가지고 엄마 기여분을 2억으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빠가 미리 엄마한테 2억을 준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미리 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이거는 사실 미리 줬을 때는 특별수익이잖아요. 특별수익이 바로 기여분으로 인정받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분 성격의 사전증여. 이거는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사전에 줬죠. 기여분 성격의 사전증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 내용은 기여분은 특별수익이더라도 뭐가 된다? 유류분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도 존재를 합니다. 자, 기여분의 핵심은 뭐냐? 기여분은 특별히입니다. 뭐죠? 그냥 피상속인의 아빠의 배우자, 이제 엄마로서 당연한 가치사, 동거, 부양, 협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뭐 부양 의무. 그 다음에 투병 기간 동안 병수발. 뭐 아빠 회사에 근무하면서 뭐 회사의 직원으로서 통상 뭐 다니는 정도의 뭐 회사를 다닌 거. 이 정도는 기여를 안 본다. 0으로 본다는 거예요. 대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해 주냐. 자, 첫 번째 케이스. 피상속이 아빠의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후 배우자, 지금의 배우자가 25년 동안, 그러니까 전처 자식이죠. 전처 자식을 25년 동안 양육을 했어. 오, 아주 대인배네요. 그리고 그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9개월 동안 간병을 했다. 아주 훌륭한 배우자죠. 20% 인정. 자, 그 다음 또 케이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아가신 분의 조카가 독일에 있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이게 다 독일에 있는 거야. 근데 조카가 한국에 있으면서 암투병을 하는 피상속인의 간병을 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고마우니까 장례도 네가 좀 치러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장례 치러줄 것도 요청을 했고, 대부분의 재산을 그 조카한테 유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유증을 했는데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이 안 됐어. 안타깝게. 이런 경우에 조카의 기여분을 25%를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케이스. 자, 자녀가 4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아빠랑 20년간 동거하면서 상속재산 부동산에 공사비도 내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도 아들이 대신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죠. 며느리가 효행상을 받았어. 효행상. 그런 경우에 기여분 30% 인정. 자, 네 번째 케이스. 피상속인의 자녀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45년을 동거했어요. 와, 이건 진짜 쉽지 않죠. 부양하고 모든 비용을 또 자녀가 다 부담했어요. 그리고 3년간 이제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치매 간병까지 다 했어. 이런 경우에 전체 재산의 50%를 이제 기여분 인정했죠. 그 다음에 또 배이부자입니다. 처가 세차장, 화물 운송업 하면서 상속재산 매수의 경제적인 기여가 크다. 그죠? 아빠 재산이 명의로 된 재산이긴 하나 그 종잣돈은 다 엄마가 벌어서 다 해갖고 준비를 했던 돈이다. 그 다음에 배우자 소득으로 담보대출금도 갚고 병원비도 내고 했어. 그런 경우에 배우자의 기여분을 60%를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어머니의 수입으로 생활비, 상속재산을 매입하는 자금 이런 걸 다 썼어. 그래서 피상속인 아빠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엄마의 기여분을 85%를 인정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100%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피상속인의 자녀 중 한 명이 혼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다른 자녀들은 전혀 부양을 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그 아빠의 토지의 기여분을 100%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 돌아가신 이제 아버지하고 20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상속 재산을 오히려 와이프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증여를 해준 거야. 그 증여를 왜 준 거야?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왜 준? 증여세 내고 상속하면 또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증여를 해주지 말지. 증여를 한 거였고 생활비, 치료비 모두 부담했는데 다른 상속인들 자녀들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100%를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판례를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다? 동거 기간, 그리고 부양 부담을 얼마나 했냐. 그다음에 간병 기간, 그리고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상속재산 유지 관리,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법원이 보고 다양하게 퍼센테이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단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기여분을 고려해서 이런 항목들을 장기간 수집을 해서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판단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여러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와이프가 공제를 받는데 공제 범위에 포함시키면 전부 기여분 여기다 다 몰아주고 협의를 해서 다 몰아주고 이분이 나는 이렇게 상속 재산을 받았으니 이거 다 공제해줘 이러면 상속세를 낼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기의 법정 상속분만큼 다 공제받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법정 상속분을 원래 이거 기여분 빼고 나면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러니까 3억 공제받는데 내가 상속분으로 받은 게 5억이니까 5억 공제해 주세요. 이러면 국세청에서 5억 공제해 줘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여라는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서의 개념이지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공제해주고 이런 범위 내에 배우자 공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지분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배우자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아시면은 이제 기여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류분, 너무 자주 나온 단골 손님이죠. 유류분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